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제26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발행금 등 필수 경비 위주로 반영하였고, 지역 선순환 경제 및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되어 주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정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는 7,887억 7,3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03억 29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에게는 기정 예산액보다 599억 252만 원이 증가된 7,824억 7,905만 원이고, 특별에게는 기존 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33만 원이 증액된 37억 8,085만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7만 원,
공무직 행정보조원 시간의 근무 수당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세의 수입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위탁비 반환 수입 등 6억 5,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폭염 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9억 5,762만 원, 중촌동 주민공유공간 조성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 442억 9,3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4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63억 3,510만 원이 증가된 1,849억 3,957만 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휴양시설비 지원 1억 400만 원,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23억 4,39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2억 4,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중평경로당 조성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계룡로 874번 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3억 6,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4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35억 6,310만 원이 증가된 5,937억 5,864만 원으로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 10억 6,518만 원,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 12억 8,900만 원, 어린이 눈썰 매장 운영 2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2만 원이 증가된 62억 9,422만 원입니다. 453쪽 세입 예산은 단속 차량 폐차 매각대금 157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73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급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억 9,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세출 예산안으로는 부사동 제5노회주차장 조성 22억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8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2,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3억 6,034만 원보다 18억 904만 원이 감소한 15억 5,130만 원으로 수익계획에서 예수금 18억 1,45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 수입 5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9,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3억 9,7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수익계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등 기부사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등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행 및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이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 목적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예치금을 감액하고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억 9,799만 원으로 수익 계획을 변경하여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대전 장애인 스포츠 지원 등 지정기부 사업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비용 등을 증액, 예치금을 감액하여 지출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근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 및 지출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나 기금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28%인 603억 294만 원이 증액된 7,887억 7,328만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전체 세입 예산의 66.25%를 차지하는 의존 재원인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국고 보조금이 452억 8,471만 원 증가하여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특별회계 보존 수입 등의 내부거래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증액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을 회수하여 부사동 제5 노예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 대응과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각종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및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5쪽 좀 보겠습니다. 예. 그 사업명세서 171쪽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 운영 예산도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기존 계획으로 플랫폼에 올라온 주민 제안을 가지고 공론장을 열겠다고 했는데 계획상 변경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운영 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전에는 온라인 제안 토론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정책개발실에서 실증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 바우처 알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11월 말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토론 서비스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토론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정책개발실에서 정책 제안 그 창의적인 정책 제안들을 공모가 됐었고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생활 밀착형으로 또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실은 저희 전체 구를 아우르는 기획의 총괄 부서로서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내는 의견 또는 저희가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오는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천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워크숍하고 공론장하고 함께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25년 본예산 당시에도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 지난 예산 심의 당시에도 우려의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네. 그 중복 때는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 근데 이제 결국 플랫폼 주민 제안을 의제 발굴 패널 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패널 100명을 데리고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예. 의제 발굴 선행 작업을 1, 2년 만에 패널 교육을 통해 뽑아내어 공론장 개최까지 진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 연초부터 이 사업이 계획이 돼서 좀 더 횟수도 늘고 이렇게 하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론 100명의 이제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하게 되고 그 패널들을 통해서 의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신 의견들을 제가 한번 보고 온라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다른 방안으로 교육을 좀 병행해서 같이 2003년, 추진을 하려고 2004년도 합니다. 예. 민원 신고 센터에서 예. 그 제안 수요가 네. 그때 14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거 내용까지는 제가 그래요? 예. 이렇게 네. 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통해 기존의 산재한 국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되고 순서와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서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중요한 사업들이라든지 또 중요한 정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질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주도 참여와 그리고 수기 과정이 제도화돼서 행정 신뢰를 높이고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참여 주민의 다양성과 그리고 의견 반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퍼실리테이터나 갈등 조정 전문가도 함께 배치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혹시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온라인 제한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는 그 네. 시스템에서 같이 저희가 이제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해서 이제 10,000명 목표로 해서 주민 패널을 모집하고 그걸 같이 병행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민들 한 100명을 목표로 했고 네. 이제 100명을 목표로 했을 때는 뭐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작은 구정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계층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을 모집을 하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전문 업체와 함께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네, 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단순히 의견을 듣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 정책이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까 뭐 제안했던 뭐 퍼실리테이터 뭐 배치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구정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런 피드백 루트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실장님? 저희가 일단 이런 모든 정책은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게 되면 일단은 그 사전에 그 사업부서에서 이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 완전히 정제화된 시책이 사실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게 어떠한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사업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작은 의견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접목시킬 때 구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그렇게 사업을 좀 실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주민의 좀 다양한 다양성과 그리고 의견 반영을 좀 객관성해서 잘 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참여 예산제 등 비슷한 사업이 많다. 기존 사업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 참여 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본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저희가 이제 계속
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각 동마다 생활 밀착형으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개별적으로 각 사업별로 추진 외에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전체적인 좀 전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조금 함께 같이 공론하고 그 부서에 이제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구정을 기획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네. 경우는 생활 밀착형인 좀 문제 해결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은 좀 정책 의제나 이런 발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 밀착형 해결과 그리고 정책 반영의 신속성을 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만 이번 사업이 3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한다면 2달 조금 넘는 짧은 기간 안에 계획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수기와 합의를 통해 정책 반영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진행되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행정에서 충분히 준비와 운영에 대해 시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을 보면 본 예산에 담아져 있던 예산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고려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린 후에 올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본 예산에 고민을 해서 많이 이제 부서마다 저희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계속 의원님들께 저희가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왜 다시 필요한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서 2026년 본예산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경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 사업 명세에서 171조 설명자료 7쪽입니다.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액 구비로 예산을 1억 3,728만 원을 편성해서 예, 예. 13.14% 감액 편성했죠. 네, 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좀 예산 추계를 심도 있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되나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전면 개편을 했고 이 소식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산액이 이제 저희가 이제 1억 3천이고 해서 매년 입찰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입찰을 한 결과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정리 추경에 낙찰 차액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전에 낙찰 차액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 전에 추경에 집행자는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낙찰 차액입니다. 예. 낙찰 차액으로 예. 저희 감액 편성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금년에는 저희가 3월부터 소식지를 전면 개편했고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축제 관련해서 특별판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월 달에는 지금 했던 업체에서 하는 거고 2월 달부터는 또 다시 저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이렇게 낙찰 차익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또 그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낙찰 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소식지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차피 세워진 예, 예산이니까 예,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이제 구보 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잖아요. 네, 네. 요즘에 근간에 의회에 소식지를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드렸는데. 보셨어요, 의원님도? 예, 소식지 중구통. 예, 예. 책자로 잡지형으로. 예. 저희가 확실히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달 저희가 의원님들 해서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특별판을 1회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예. 1년에 1회만 발간하는 아니 저희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판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판을 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업체 선정하고 이제 저희가 전면 개편하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3월부터 저희가 소식지가 나와갔거든요. 그래서 네. 당초 예산으로는 2월부터 나갈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제가 있어서 지금 축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은 소책자인데 특별판을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 많이 해서 제작했습니다. 예. 주로 어떤 내용들을 게재하나요? 그 특별판은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축제가 시작이 돼서 뭐 저희 이제 미술 축제, 그다음 북 페스티벌, 그다음 뿌리 축제, 그다음에 마라톤 이걸 통틀어서 9월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이제 그 소식지 그러니까 중구통보다는 조금은 작은데 그렇게 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드린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해서 특별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부나 발간하죠? 특별판도 똑같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특별판을 매월 7,000부? 7,000부로 했었고 특별판은 그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제작 왜냐하면 소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북 페스티벌 사전에 이제 야외 도서관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 그 홍보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좀 들여서 이제 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축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제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발간된 거에 대해서는 예. 충분하게 또 활용해 주시고 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보나 뭐 특별반을 발간할 때는 네. 그 게재되는 내용물들이 좀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예, 말고 균형감 있게 네. 좀 균형감 있고 예. 좀 형평성 있게 좀 구보 발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업 명세서 171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중회의실 음향 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회의실 음향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4,120만 원 신규 편성했죠. 네, 네. 이 음향 장비 품목을 보니까 16개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 16개 품목이 일식입니까? 네, 일식입니다. 살펴보니 2028년도 음향 장비를 설치했다면 약 17년 동안 일부 교체라든지 보수 수리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수리했나요? 이제 그 2023년도 7월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2023년 7월에 이제 케이블을 일부를 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사용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이제 계속 고장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또 그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부품이 단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러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저도 내부 저희 공무원들끼리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이제 일반 오셨을 때 이 마이크가 그러니까 지지직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소리가 났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니, 조금씩 중회의실에 저희 회의나 뭐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가보면은 예. 전혀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또 그러니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나 예, 이런 예, 게 안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마이크가
이제 앞에 보면은 막 이렇게 선도 있고 그런 게 밟히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날은 또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히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쓰셔서 회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회의를 또 하루에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에 이제 알아봤을 때는 이 교체하려면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고장이 너무 빈번히 발생을 해서 업체에 이건 조달로 구입을 하는 건데 업체 알아보니까 일주일에서 최대 2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올렸습니다. 비단 그 예. 내구 연한 때문에 이제 교체를 예, 한다면 예. 물품 관리법 제 16조 2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물품이 내용 연수 조달청 고시에 명시되어 예, 있거든요. 예, 예.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네.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은 예.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네네.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예, 있어요. 예. 예. 뭐 조달청의 고시를 보면 마이크폰,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장비와 제어 기기는 보통 내구 연한이 8년에서 네. 10년 이하인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그동안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교체했고 예. 수리는 아까 말씀드린 예. 케이블 정도만 수리를 한 건가요? 네네. 예. 좀 더 저희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부품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다 단종되다 보니까 좀 교체 시기가 도래한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의 그 장비 상태를 뭐 점검을 예, 예. 주기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저희가 2020년도에 그 음향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회의실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선제 교체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되는데 네. 실장님 생각도 그렇게 예, 하시죠?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해서 네. 내년도 본 예산으로 검토를 했다가 이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면 예. 당연히 뭐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수리라든지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네. 시기에 좀 네.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어쨌든 감사드리고 네. 기획 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길 아닙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정부혁신 박람회 관련 예산을 계상된 게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한 겁니까? 예, 작년에 참여를 했을 때는요, 우리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 운영비하고 이제 기존 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 전시 콘텐츠 선정 발표가 9월로 잡혀 있었는데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예, 결과가 발표됐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예. 결국 선정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예.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업 홍보에 힘써 국민들이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박근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위쪽에 대한민국 정부 혁신 박람회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 한다고 방금 하셨죠? 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예, 선정이 안 돼서 참여를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정이 안 된 거하고 참여를 안 한 거하고 참여는 일단 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세 개 분야의 콘텐츠를 제출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올해 대한민국 정부 혁신 박람회를 네.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와 대표적 혁신 사례 전시를 통한 이제 혁신 성과와 범정부 이제 확산 차원에서 이제 박람회를 추진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재난안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하고 이제 안전정보 플랫폼 하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실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민원 처리 절차 시스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제출을 했는데 예,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그 부분 이제 부속에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한 180여 개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만 민간기업하고 공기업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인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아직 확정 통보는 못해서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됐으면 좀 저희 중구도 알리는 기회가 돼서 좋았을 텐데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내년에 또 박람회 이런 참가할 기회가 된다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정책 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본 예산 대비해서 85%인 2,4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죠. 예,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네. 지난 2회 추경 시 정책 연구단 3명 중에 1명만 통과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후 추가로 2명을 요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 연구단을 운영하게 된 취지가 네. 이제 뭐 자치분권하고 경제, 문화, 통합 돌봄 이 세 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중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난 2회 추경 때 한 분만 승인을 해줘서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1명은 채용이 됐습니까?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몇 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장님 2025년도 그 정책 개발을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우리 구 연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구단은 아직 별도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 선택제 3명은 채용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채용 절차도 채용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고 그건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뭐 공모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 연구단 증원이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좀 묻고 싶고 산재되어 있는 시급한 안전 문제라든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의 시급함도 아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현실성에 좀 부합된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 역량 강화라는 이유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유감이며 긴급성으로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제 정책 연구단을 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땐 했는데 지금 저 의회에서 검토 결과 이제 한 분만 해주셨고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요번에 승인을 해주셔야지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정식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2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은 인력 충원보다는 사전의 역할과 성과 평가 기준 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한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인력부터 충원하는 것은 좀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 후에 사후에 이제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과 평가를 해서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할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번호로 다시 충원할지 그것은 따로 추가로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판단 잘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23, 24쪽 기금운영 계획안의 6쪽 고향사랑기금 신규 발굴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은 일반 기부 5건, 지정 기부 7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1쪽 휴양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번 추경에 휴양시설비 사업으로 9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그리고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조직의 안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예산을 집행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전용, 지침 위반, 그리고 부적정 집행 등으로 문제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돼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그 충족 요건을 맞추고자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직원과 이제 우리 공무지원까지 전부 다 함께 지금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목 관련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일정 네. 부분 그런 감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출할 때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감사원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출에 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스템도 내년에는 좀 개편해서 함께 좀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급 건가요?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숙박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 지원을 신청하게 돼서 지금 지원되는 그런 진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7조에 제시하는 그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취지를 살리려고 하시는 방안이 맞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좀 직원들이 좀 재충전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얻고, 그리고 예산 집행도 지침에 따라서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네. 그리고 기사에서 나온 사례처럼 타 지자체들도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휴가비가 지급하다가 그런 부적절 집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아까 뭐 조례를 통해서 바꿨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집행하실 때 관리하시고 계획하셔서 네. 혹여나 이제 이렇게 지정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전 직원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25년도 하반기에 추진 계획이신데 단기간에 몰아서 추진할 경우 사업 취지에 충분한 휴양과 심신의 회복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네, 이제 처음 저희가 이미 타구는 실시하고 있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저희 구가 휴양 시설비 관련된 부분들을 계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처음 시행한 것만큼 저희들이 좀 이미 직원들도 사실은 우리 그 노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구는 이런 시설비 지원을 해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 좀 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제 50%를 좀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개월 수는 10, 11, 12, 3개월 뿐이지만 네. 아마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봐서 이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노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세워지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네. 직원들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지금 9천만 원으로 지금 50%인데 집행되는 걸 좀 봐야겠지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그런 직원들의 복지 중진이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필요성을 충분히 잘 살리셔서 그리고 제도적인 근거와 집행의 투명성을 잘 하셔서 모범적인 복지 사업으로 추진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방금 전에 김선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181조 설명자료 1쪽입니다. 휴양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신규 편성한 휴양시설 지원 예산이 9천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의원님. 기억하시나요? 2023년도에 네. 분야산에 3억 6,100만 원 편성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3억 6,100만 원. 네. 네. 그 연 30박의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시지 않았나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혹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콘도 회원권 구입할 때 그 2023년도에 구입한 내용을 좀 잠깐 네,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 2023년도에 이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예산을 계산했고 해서 지금 현재 콘도 관련된 부분들은 회원권 구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거하고 지금 직원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20년간 연 30박씩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년간 그 계약 10년으로 계약.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혹시 네네. 그 이용하는 현황이나 좀 있을까요? 자료가? 지금 혹시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용 내용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3억 6천에 네. 그 예산을 들여놓고 또 다시 이렇게 그 휴양 시설을 편성한다는 거는 예, 그거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2025년도에.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양 시설 지원 요청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겨울용인지 본 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콘도 회원 관련된 그 이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저희가 자료 좀 찾아서 한번 지금 그 가져오실 수 있나요? 네? 시스템으로 좀 확인해서 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네.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야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용을 어떻게 일부 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네, 뭐 예산 외부는 편성을 했다면 네. 그 3억 6,100만 원에 대한 그 콘도 그 회원권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 본 후에 합격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익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요양시설 이용 현황 자료를 보니 네네. 좀 이용객이 네네. 적지만 앞으로도 홍보 좀 하셔서 네.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뭐 지원해 준다는데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요. 당연히 고맙습니다. 또 해드려야 되고 고맙습니다. 또 이제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네.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에서 191조 설명 자료 아니요? 지금 재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소관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그 상임위 행자 의원님들께서 네네. 그 기금 운용이나 고향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질의 드리는 걸 봤는데 네, 의원님.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설명자료 23, 24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6쪽 고향사랑 기부금 신규 발굴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 고향사랑 기금 신규 사업은 일반 기부금 5건, 지정 기부 7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용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맞춰 집행되어야 하며 기부자 신뢰를 위해 선정의 투명성과 신속한 집행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은 선정 과정의 적정성, 형평성, 산출 내역, 일치 여부, 과거 지적 사항 개선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신규 사업을 어떤 절차로 발굴, 선정했는지 들이드리겠습니다. 네네. 2024년 8월에 지정 기부 아이디어 18건을 발굴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목록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
배점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금이 됐는데 이제 집행이 좀 저조해서 의원님께서도 빠른 집행을 요청하셨고 또 저희들도 빠른 집행을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부하신 분들의 뜻도 빨리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추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모집됐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좀 나름대로 그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답례품 선정에서도 보면 네네. 성심당이 한 86%가 과다하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데 네, 그 맞습니다.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27개 정도의 답례품 관련된 그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심당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도 많이 높고 또 지금 요즘 그 빵에 대한 젊은 친구들에 대한 그 선호도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빵 순례지로서도 또 대전이 각광받고 있는 그 이유 하나도 사실은 성심당이 그 중심에 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답례품에 대한 그 선호도도 그런 거에 좀 추에 맞춰서 요청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성심당 그 답례품으로 많이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정 시설이나 단체에만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모, 심사 과정을 제도화하고 보다 넓은 복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부자 신뢰를 높이고 기금 본래의 취지인 지역사회 통합과 공익성 강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회의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5쪽, 설명자료 20쪽, 21쪽,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네네. 홍보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제도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외부 기부자들에게 이걸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점은 좀 시적절하게 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본 예산 때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또 예측하셔서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이 어떤 방식으로 이 500만 원을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인지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실 예산에 500만 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더 말씀해 추가 주시는 증액 가신 추가로 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네. 증을 500만 원을 해서 사실은 1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증액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에 대한 강화와 중요성이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뭐 많이 전에 되고 사용했던 있습니다. 거랑 다른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예, 같은 보통 이제 방식인 저희들 건가요?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올렸던 이유는 네. 그 홍보물을 좀 제작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예, 영상이라는 예를 들면, 거는 네. 성폭력 피해자 그 퇴소자분들에 대한 자립금 지원 영상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 지정기부에 관련된 지정기부에 네.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네. 모금의 활성화를 좀 저희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영상도 좀 사회적 관심을 좀 높이고자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해서 사실은 기부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관심도 좀 유도하고 또 기부도 좀 늘리고자 지금 사실은 당초에 500만 원에서 지금 500만 원을 추가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으로 비용으로 진행하고자 이렇게 좀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특산물과 연결된 그런 홍보물은 제작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네, 이 부분에 좀 대한 네네. 홍보물이었고요. 네네.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SNS 관련된 내용에 이제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면은 네, 답례품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답례품도 물론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어느 답례품인지 알 수가 있지만 네, 그런 동영상이 좀 홍보하는 더, 예.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또 이런 추가적인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특산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심의를 해서 많은 사업들이 또 특산물로 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면 좋지 않을까. 홍보물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경남 산청군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홍보 패키지라고 해서 네.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담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은행 앱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네. 그래서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뭐 제작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신규로도 뭐 등록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것들도 좀 이렇게 적극 홍보 매체를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홍보물 같은 경우도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주민센터 또 축제 시에도 좀 접근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장소나 뭐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많은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 의원이 들어가서 인터넷 매체를 봐도 그렇게 크게 뭐 봤다라는 느낌은 사실 못 들었거든요. 본 의원도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려는 지금 홍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거기 보면 또 민간 플랫폼 수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왜 기부금이 상당한 부분이 수수료로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면 이 수수료를 좀 절감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절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수료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말씀이 이제 염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민간 플랫폼이 아직은 많이 대중화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유기부가 하고 있지만 네.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매체 또 대중 매체에서도 아마 이런 그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맞습니다.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더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 수수료 문제가 좀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유기부하고도 물론 당연히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네. 그렇지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그 인하 여력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던 것은 이 홍보 동영상이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SNS를 비롯한 혹시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우리 중구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저희 중구에 좀 더 많은 네. 분들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러한 또 촉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하시는 홍보는 저희들도 사실은 많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네.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요때 네, 정도의 홍보를 맞습니다. 하셔야지 연말에 또 기부금이
증액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저희가,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좀 적극 생각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들고 네. 그리고 수수료 절감 방안에는 네. 저수수료 채널 병행하는 운영 그런 방식들도 많이 지금 나와 있고 낮추는 전략이 그리고 성과 연동, 상한 계약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까 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좀 감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네. 계속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상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사용하기 규정이 되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네. 우리 군은 관리 운영비 총량과 그리고 항목별로 배분이 법이나 지침 기준에 부합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에는 15%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15% 이내에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15% 이내에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요. 네, 네. 그렇게 집행하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분기별 점검이라든지 집행 현황 공개라든지 이런 좀 내부 통제 장치를 잘 마련을 하셔서 네네. 확인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보면 기타 보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네. 기부자 대상 이벤트 비용이 줄은 것 같은데 네. 왜 여기 부분은 감액이 됐는지 설명 이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 비용과 좀 연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1,000만 원 속에 사실은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벤트에 대한 그 250만 원을 감해서 사실은 요 증감 내역 속에 사실은 함께 포함이 됐다는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감액이 됐고 아까 1,000만 원 증액된 안에는 부분이 이제 그 증액의 속에 들어가 부분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네. 대체 홍보 방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고향사랑 기금이 잘 보금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실절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사업명세서 191조 설명자료 9쪽입니다. 네, 의원님.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사무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1회 추가로 개최하여 분과위원회별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원님.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3월 달에 이제 첫 위원회 개최를 시작했고 3차에 걸쳐서 지금 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0일 좀 그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내년도 관련된 그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주민참여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현장 확인을 통한 그 환류의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만 되고 인 이후에 그 선정을 한 이후에도 그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사후 평가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올린 그 4차 관련된 그 예산위원회 그 참석 수당은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분과별로 이제 현장을 좀 방문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의견도 개진해서 그런 환류의 의미를 갖는 그러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그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렇다면 2025년도에 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지원받은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17 사업에 동참한 네. 동. 지금 사업별로는 17개 동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예산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아니 일률적이 아니고요. 그 동에서 이제 그 동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으로 신청되어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우리 주민분께도 주민 참여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전체의 사업을 놓고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15개 정도의 지금 사업 관련된 예산이 신청이 됐습니다. 동에서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구정분들이 참여해서 들어오는 사업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업들 중에서 네. 참여율은 17개 동이 전체라면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사업들의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17개 동이 전체에 다 한 건가요?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행률을 네. 지금 몇 프로 정도 프로트라 70%. 의원님 그 올해 이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네? 추진율은 지금 6월 30일 날 기준으로 78%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예산은 균등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아 균등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 사업별로 이제 들어오면은 사업 예산이 이제 소요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별로도 좀 다르고 사업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의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네, 아까 이제 위원회 5회 요청이 3회로 조정 통과되었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사월 운영 계획에도 3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1회를 중예하는데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과 연계돼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 참여 위원회의 그 회의가 3번이 열려서 선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2024년도에 사업 선정 위원회가 선정 절차가 진행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진행이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진행할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한 번 더 올렸던 이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한 사업에 대해서 네 한번 그 분과별로 현장 확인 내지는 현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또 사업 진행 상황 내지는 잘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혹시 개선점은 있는지 한번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사후 평가의 의미로서의 참석위원회의 4차 회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던 그 300만 원은 그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추가분은 왜 안 올렸습니까? 추가분은 저희가 2시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예, 2시간이 초과가 되면 이제 물론 초과 수당이 있지만 국장님 예. 월급으로 드릴 거예요? 초과분도 편성을 했었어야지. 아까 그죠? 2시간 이내면은 사실 이제 그 진행되는 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어느 정도는 부합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장 평가 결과를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예. 편성할 거잖아요. 내년도 문제상 네.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네. 예, 지금 3주 때 일단은 올려서 지금 위원들께 지금 개상해서 지금 이렇게 심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요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렸처럼 환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선정에 관련된 분과별로 선정을 해놨으면 그 선정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직접 그분들이 현장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요 부분은 한번 추가로 더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 요청을 드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 평가의 효과가 확인돼야지만 차기에도 예산을 증액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평가 자료를 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과별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함께 모여서 또 의견 개진에 따른 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잘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의원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평가를 거친 사업이 설계 수정, 예산 조정이 필요한지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등 평가 결과와 네네. 한류 계획을 해주시고 네네.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인 시 반영 사례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7개 동의 동장님들 수고 네네. 많으신데 좀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통장 선정 시에 좀 불합리한 아, 거. 네네. 또 어쨌든 그 자생단체 가입 시 어떤 정당에도 좀 치우치지 않게 중립을 좀 지킬 수 있게 좀 네. 그 동장 회의 시 주지 좀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장 선발할 때도 좀 공정하게 좀 해달라고. 네, 공정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저희가 예, 예. 네, 동료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답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자치분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옥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기 업무 보고 이게 사회 추경하고는 뭐 큰 영향은 없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네, 의원님. 저희들 그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 네. 보면은 이제 저희 지역구에도 앞전에 보면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네.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 계약이든 아니면 2천만 원 이상이든 그 계약할 때 동장님들이 동에서 다 일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동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네. 리모델링에 대한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선정할 때 뭐 따로 동해도 뭐 심의위원이나 그 의결 기구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동장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지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님. 그 지출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에 맞게 거기도 이제 회계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있고. 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도 이 구청사가 유지되고 동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네. 어느 규제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네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옥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장 선임 때 예예. 그 심의위원들이 보통 뭐 7명에서 8명, 6명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몇 분 이렇게 정해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통장 선임을 할 통장 때. 선임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할 때 아니 구성은 돼 있는데, 있는데 네. 구성한 분들의 이제 선임을 할 때. 선임 통장 선임을 할 때 네. 예, 와서 이제 면접 보고 네. 선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때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예. 그 이제 과반수가 참석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과반수가 안 오고 뭐 예를 들어서 7명인데 7명인데 뭐 3명 3명인 4명만 참석해도 통장 그 선출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 그게 이제 규정 과반수 참석이죠? 예. 우리 과반수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요?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네. 이제 과반수라는 게 아까 뭐 저기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향이 다 틀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의위원들 중에도. 네네네. 근데 그걸 동에서 누구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통장들을 선임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안 그러면 랜덤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저 것처럼 여기 이제 뭐 공개적인 자리라 사례를 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을 뽑을 때 네네. 지역에서 인원수만 막 채우려고 하는데 주소를 가지고 우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본의원이 예전부터 건의를 했던 게 사업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사업자가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을 알고 자생단체에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업자만 하나 내가지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들여다보고 뭐든 좀 제도 개선이나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본회의원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한번 저희들이 잘 디테일하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네, 의원님. 이번 중천동 동사무소 특허금으로 리모델링 올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네, 맞습니다.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3억 1천만 원 관련된 그 특교세 내려온 그 부분은 그 당초에 거기가 이제 예비군 동대가 있던 부분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한 35평 정도의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 그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4층에 또 이제 저기 작은 도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공간이 근데 너무 협소해서 아마 거기서 이제 책을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책을 또 함께 북카페처럼 운영을 또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태평동에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 개소식을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여기 중천동도 보면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죠. 네, 표현은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까? 예, 표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자료에 이제 이렇게 그 표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마을 공동체 태평동에 지원센터를 이제 만들고 네네. 중천동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을 만들어요. 그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그 태평동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개소식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7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요 지금 주천동 주민 공유 공간이라는 수원 사업은 이제 중천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자율적인 좀 모임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차담회도 하고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상에 이제 거점 공간 조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중천동 주민들이 좀 그 중천동 주민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좀 이렇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공간으로서 좀 사용하겠다라는. 자, 국장님. 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고 네네. 바르게 살기 위원장을 몇 년을 했어요. 네네. 자생단체 저도 오래 했어요. 네네. 자,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모이지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특교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특교금을 써야 됩니다. 지금 충청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리모델링 저번에도 화장실이고 뭐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여기다가 본 의원이 거기에 살면서도 제가 고향이 거기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정말 이 공간을 뭘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여기가 꼭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묵동 동대와 중충동 동대가 통합돼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네네. 묵동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통합돼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당분간 좀 보고 여기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지금 중청동 동사무소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네. 언급했지만은 네. 동사무소 신축이 필요해. 네. 계속 여기다가 찔끔찔끔 예산을 투입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예산과는 이제 별거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제49회 중구민의 날을 행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의탁에 어느 업체한테 의탁을 줬죠. 그 사업 행사. 그 시행 예.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천만 원 좀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2천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회자도
네.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1977년 9월 1일 날 대전시에 구제가 실시되면서 네. 기존 중부출장소와 서부출장소가 통합돼서 중구청이 설치, 개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9월 네네. 1일이. 그래서 1991년부터 9월 1일을 국민의 날로 제정해서 매년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합니다. 네네. 본 의원도 자생단체를 하면서 바르게 살기 초창기 때부터 했어요. 네네. 네. 이때부터 국민의 날 행사를 참가를 했습니다. 아, 네. 사정공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유동천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 실시하는 걸 보니까 그 뜨거운 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었어요. 부스에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국민의 날은 우리 중구의 생일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생일날 어떻습니까? 생일날은 우리 어릴 때 생일날은 이웃 어르신들 아침에 식사 모시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침 조반을 잡수게 합니다. 이 날 보니까 정말 우리 중구의 어르신이신 경로당 회장님들도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 그렇죠? 자, 우리가 효문화 중심 도시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초청했습니까? 회장님들? 초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초청장도 만들지 않았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민의 날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중구민 전체의 생일이고요. 중구에 또 아까 말씀하신 연역도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매번 구민의 날이 이제 보통 시상식 위주로 진행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주민자치 관련된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차원이지만 또 동에서 지금 계속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사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도 지금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지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서로 공유도 해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 발표회도 함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좀 더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날씨가 좀 그랬는데 그날 이제 부스도 함께 또 17개 동에서 함께 마련도 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좀 참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의 날인 만큼 우리 구민들께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발표회나 사례 발표도 공유도 좋고 그리고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자 기획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이번에 발송하지 않고 그런 주민분들의 사례 공유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쓰는 부스를 통해서 한번 화합하는 장소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화합이라는 것은 있죠. 네. 남녀노소 어른과 또 청년들 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화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주민자치 자치분권 강연회 동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체험부스 운영 지역 예술인 초청 유공구민 우수사례 발표 시상식 이렇게 좀 행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이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우리 중구의 노인 지회장님을 비롯한 경로당 이 각동 17개 동 대표 회장님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 모셔도 그분들이라도 모셔서 자리 하나 드리고 기념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물론 식사를 대접은 못해요. 네네. 선거법에 위반해서 네네. 그리 지켜는 못할 망정 그래도 모셔서 차 탐이라도 같이 하시고 이분들이 우리 중구의 산 증인 어르신들이에요. 네네. 이렇게 행사를 하십니까? 네,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중구가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행사 때 한번 잘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번에 임시에 폐회하는 날이 흉보나 뿌리 축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어르신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분들은 잘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목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네네. 지난번 이제 이정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구민이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구민이날 행사를 우리들 공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청사 앞에서 8,90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그 앞에서 했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말씀하신 공간적으로 어디서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취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또 구청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또 구청 내에서 한번 그러한 행사를 좀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뿌리공원도 있고 우리들 공원도 있고 다양 뭐 서대문 시민공원도 아니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예. 업무 시간이잖아요. 주말도 네네네네. 아니고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조그만한 행사도 아닌 꽹가리 두드리고 노래 자랑하고 이게 청사 앞에서 할 일입니까? 이제 공연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함께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그 민원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펼쳐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이 무슨 오시는 잘못이 분들이- 있겠어요. 위에서 이런 거 제안했을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주민을 위한 거를 이게 장소가 없어서 청사 앞에서 합니까? 아니 근데 중구청에서 중구 구민날이기 때문에 의원님 다른 공간도 물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나름대로 그날 이제 물론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동안에 중구청이 이래 네. 청사 앞에서 구민이나 행사한 적 있습니까? 이제 없으니까 의원님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은 것처럼 요번에 하신 네.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제 중구청사에서 또 구민을 하는 의미도 지금 또 말들을 안 할 뿐이지 네. 어디 근무하고 있고 업무 보고 있고 22만 7천 명의 구민들이 민원에 찾는 이 청사에서 꽹가리 두드리고 노래 자랑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이제 중구청사 그분이 근무하시는 하시라고 분들이- 해도 네. 공무원 그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하고 것처럼 있어요. 안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네, 하여튼 음. 저희들이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당연히 하시겠죠, 국장님. 하도록 하시겠지만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목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의원님. 상임위 때도 이제 말씀 네. 나눴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해 주셨지만 네, 고향사랑 기금 관련해서 네, 지금 부탁드렸던 자료를 또 빠르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유권에서 받으셨는데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작년 플랫폼 수수료긴 하지만 올해 지출했기 때문에 똑같이 포함으로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거의 이제 이미 꽉 찬 상태고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 4복인 거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수료 그러면 초과한 상태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예, 초과한 상태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부결되거나 해서 이제 안 된 금액으로 차액이 남으면 제 이제 본의원은 이제 생각을 이제 또 고향사랑 기금 운영 계획안이 변경이 되면 또 정책 사업 사안에서 또 20% 남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그 15% 안에서 또 20%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자유롭게 쓰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 4분기 수수료가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내년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 구 입장에선 그것 또한 빚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500이 남든 1000이 남든 예산 성립 후에 남으면 일단 플랫폼비는 지금 계약서상에 11%로 돼 있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라도 먼저
갚는 거에 500이 남든 1000이 남든 하면 그걸 우선순위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 가면 지금 10억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15%가 이제 아시겠지만 13%로 줄어요. 그럼 또 네네. 사용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똑같이 대비를 이제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시작 단계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제 15% 범위에서만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3, 4분기 때 사실 이제 아직 거치지 않은, 기부가 되지 않은 아직 그 모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 15%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월까지 왔고 이제 11시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정책 사업 내지는 홍보 활동비로 사무관리로 지출되고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올해 모금액이 만 3분기 때 진짜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모금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 수수료가 또 11%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15%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3분기 때 만약에 워낙 많은 모금액이 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네네.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15%가 오버가 되면 어차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또 도래를 합니다. 왜냐면은 15%는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아니 15%가 의무 규정은 아니잖아요. 15% 내에서 쓰라는 거지. 15% 넘으면 안 나는 거죠. 예. 근데 15%를 무조건 써라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아낄 수 있으면 그만큼 사업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취지에 맞게 또 쓸 수는 있잖아요. 아니,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네네. 3분기 때 예를 들어서 모금액이 더 많아져가지고 예. 10월 달에 더 많은 모금액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 네네네. 지금까지 전년도 대비 15% 이내기 때문에 15%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전 홍보도 하고 사무를 써왔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3분기 때 오버가 되면 의원님 하셔서 수수료를 주라고 하시면 그 주는 수수료에 대비해서 15%를 만약에 오버되는 수수료가 나와버리면 더 많이 받아서. 아니, 그 제 말은 당연히 제가 볼 때 오버돼요. 네. 근데 하다못해 여기서 이제 예산 성립 후에 이제 15% 외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네. 그거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지급을 하라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또 내년으로 넘기면 네. 또 내년 사업도 있는데 또 그대로 누적되면 그것도 15% 주다 보면 다른 걸 못 하잖아요. 물론 의원님께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그렇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한 11%가 이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에 4,950인가요? 그게 네,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위기부도 벌써 2억인가를 모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2분기까지만 해도 2천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4,950 한 5천 빼면 500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럼 그거 합쳐서라도 해도 2분기 거 줄까 말까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수수료 문제도 저희가 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예, 이거 잘 드려야 되잖아요. 계약하셨으니까 어쩔 네, 수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미루고 하지 말고 네. 뒤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용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계약한 거에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지금 같은 편성목 안에서는 전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목 안에서는. 같은 목 안에서는 전혀 가능하죠. 예, 예. 지금 보면 지금 2차 2추 때도 또 홍보비로 해가지고 또 있으시고 홍보비 말고도 또 광고비도 있어요. 네네. 물론 지금 보면 목은 다르지만 이제 같은 세부 사항에서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땐 같은 전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기서 아낄 수 있는 거는 2추 때 지금 2,500만 원이 광고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다 소진하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보가 정말 절실하신 상황이시라면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남는 거는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플랫폼비 일단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니까 계약서 위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경험 삼아서 최대한 아낄 건 아끼고 해가면서 15%를 그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홍보도 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법정으로 되어 있는 15%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플랫폼 민간 플랫폼에 줘야 되는 수수료 네네.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아껴서 미리 좀 줄 수 있으면 주라는 말씀을 그렇죠. 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년으로 네. 또 넘어가야 되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참 딜레마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부를 통해서 저희 중구를 해주시면은 지금 물론 수수료도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고향사랑 이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민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홍보 부분은 사실은 요 이벤트도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모금이 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보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1차 했을 때 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모금액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 하셨어요? 지금 하셨다고 하시니까. 7월 달부터 8월까지 저희가 중구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10의 배수 이렇게 되시는 분들께 예. 3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뭐 중구통도 좀 이렇게 예.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400 정도 사용하신 거네요. 네, 그것도 근데 진행이 지금 됐고, 문제가 뭐냐면 예, 사업 민간 플랫폼도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도 기부를 하는 거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원님 네, 하여튼 말씀하신 예.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더 이제 기부자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고 이거 더 저기에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다른 방면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근데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플랫폼 비 주느라고. 그렇다고 지금 플랫폼 비용이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네, 지금 현실 낮추려고 상황이 생각하는 이러니까 거고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상 내년에 이제 당연히 낮추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원님 민간 여기랑 또 계약하실 네, 수도 있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민간 플랫폼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예를 들어 4억이라는 작년 대비했을 때 4억의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플 수수료는 줬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더 아껴야 그만큼 또 주민들이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진행이 되는 이벤트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도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저희가 좀 아껴서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수수료를 먼저 좀 줄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소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